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둔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은가요? 2012년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한 것 중에 1위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남 눈치 보지 않고 배짱 있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막연히 남 눈치 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와 나이 들수록 조금씩 늘려야 하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찬 노후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체면을 깎이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물론 체면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적인 관점에서일 뿐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체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체면에 얽매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체면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체면이 절대 밥 먹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밥그릇을 빼앗아갈 뿐이다. 이리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고 면목이 없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말로 체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문일침과도 같은 말이다. 어떤 일이든 다 의미가 있고 밥이 되기도 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 다소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체면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일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이 들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생각 따위는 머릿속에서 빼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체면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라. 두 번째, 나이 든 티. 나이티를 낸다고 좋을 것은 별로 없다.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젊게 생각하며 옷도 젊게 잘 맞춰 입어야 한다. 물론 나이에 걸맞지 않은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하고 옷도 너무 요란스러우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남을 따라서 굳이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게 잘 맞게 코디하면 된다. 나이는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가령 70의 나이에도 생각을 젊게 가지면 몸과 마음도 생각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40의 나이에도 생각이 낡으면 몸도 마음도 생각대로 낡게, 즉 늙게 된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살라는 말이다. 나이 티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몸과 마음이 젊다. 그래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한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나이티를 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며 망설인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결국엔 시도조차 못하고 만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50대도 한 사람은 30대의 마음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은 50대나 60대의 마음으로 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괴테는 82세에 그의 역작인 파우스트를 탈고하였으며 세르반테스는 그의 출세작인 돈키호테를 58세 때 완성하였다. 또한 프리드리히 핸델은 자신의 불멸의 공메시아를 56세 때 작곡하였다. 이렇듯 나이 들어 자신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곡을 쓴 괴테, 세르반테스, 핸델 같은 이들이 부지기수다. 만약 이들이 나이 먹은 티를 내고 자신을 소홀히 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신의 인생을 보다 활기차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나이를 잊어라. 육체의 나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이며
생각의 나이다. 뻔한 말이지만 진리가 남긴 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 번째, 미안해하는 마음. 자신에게 미안한 인생은 그가 어떤 일을 했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일이 적을수록 잘 사는 삶이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밖에 못했지? 하고 아무리 가슴을 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고독할 수도 있고 또 때론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도 같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생에 대한 예의이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도 떳떳하고 보람된 생이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반드시 감당하고 내가 받는 것만큼 남에게 베풀어 이기주의자라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음으로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대가 사랑받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또한 그대가 받는 것만큼 남에게도 베풀어라.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롭게 하라. 관용으로서 분노를 극복하라. 선으로서 악을 정복하라. 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그릇된 판단, 그리고 잘못을 범하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려라. 해야 할 일을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양심은 자신의 유일한 증인이다. 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고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이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자신이 지나온 길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니체의 말처럼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일이다. 나에게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정말 매력적이다. 네 번째, 후회.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곤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였더라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지만 실수를 거듭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일은 과신을 하거나 지나친 욕심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봄으로써 다시는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실수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코 진리로 변하지 않는다. 많은 자유가 있는 곳에 많은 실수가 있기 쉽다. 실수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없다. 실수를 범하지 않는 쪽보다 실수를 고백하는 쪽이 더 훌륭한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잉거솔의 말로 잘못과 실수를 하고도 반성이 없이 지나치면 같은 잘못과 실수를 하지만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됨을 말한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잘못과 실수를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잘못과 실수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나이를 먹는 만큼 잘못과 실수도 비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과 실수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적어도 같은 잘못과 실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잘할 거리라는 단어보다는 배웠다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다니자.
5번째, 분노. 화를 참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파괴시키게 된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지나친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불통의 핵이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또한 지나친 혈압 상승으로 인해 건강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화를 자주 내다 보면 힘과 정력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일을 하는데 능률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불필요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잘 될 수 있는 일도 그르치게 되고 상대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격하면 매사를 바르게 느낄 수가 없다. 또한 감정이 열처럼 높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옳고 그른 것과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할 때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감정이 열처럼 높아지면 마음을 차게 시켜야 한다. 이는 책은담에 나오는 말로 감정을 심하게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나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경행록 역시 화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한때의 분한 감정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때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겐 백일의 근심을 모면할 수 없는 무서운 병균이 침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책은담이나 경행록의 말을 보더라도 화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무익하고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분노는 삼가야 한다. 혈압을 상승시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쇠약해진 심신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일도 깊은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사귀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화가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그때마다 풀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를 잘 풀어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참 좋은 생각 3가지. 첫째,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가슴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0가지 세어라. 둘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백지에 적어라. 천천히 가급적 호흡을 가다듬으며 적어라. 셋째,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뿜어라.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2손을 가슴에 대고 반복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어라.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다음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늘려야 할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 근육. 대개의 사람들은 육체의 근육을 기르는데 아주 열심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엔 소홀한 것 같다. 육체의 근육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의 근육은 정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육체의 건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와 정신 건강이 완전히 조화를 이뤄야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육체적 건강도 더욱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신적 건강은 마음의 근육이 강할수록 건강하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에 힘써야 한다. 첫째, 독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새롭게 추구하는 일을 보다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너무나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50대 이후엔 대개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일로 소일을 하면서도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까닭이다. 책을 읽으려면 다부지게 마음먹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게 책을 읽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은 곧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둘째, 사색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색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게 되면 이성적인 사람도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된다. 사색의 힘이 약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 작은 일에 흔들리면 그 어떤 일에도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색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색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것도 좋고 마음의 수련을 쌓기 위해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또한 꾸준한 산책을 통해 무거워진 마음을 맑게 씻어주어야 한다.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데는 사색 역시 필수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볼 때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기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삶에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이다. 두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젊은 연인들은 사랑해란 말을 잘 한다.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킨십도 자주 한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는 중년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낯간지러워서 잘못한다고 말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구나 50대 이상은 사랑해란 말에 익숙지 않다. 50대가 뜨거운 청춘이던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사랑이란 표현에 그리 개방적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란 말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건 없다.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한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만나면 사람이 많은 장소라 할지라도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는 사랑해, 아빠 딸 또는 사랑해, 아들하고 말한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아빠 딸, 사랑해 또는 아들, 사랑해 하고 꼭 표현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다.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고 100번을 외치고 수만 번을 외친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지 않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다. 어제 만나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음날 간다는 인사도 없이 가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치가 이럴진데 어찌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야 할까?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라. 더 많이, 더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라. 후회하는 일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 톨스토이의 말은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세 번째, 열정. 같은 나이에도 어떤 이는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어떤 이는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이는 생리적으로 타고나서이기도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친 결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활력이 넘치고 젊어 보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젊은 세대와 단절되고 생동감 넘쳤던 과거로부터 점차 멀어져 간다는 생각에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인생의 척도가 달라진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가족들이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 나이에는 일시적으로 깜빡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순간만을 살면 쓸데없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주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 눈앞의 세상은 훨씬 더 흥미롭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며 사느냐이다. 이는 심리학자 바바라 골든의 말로 나이 드는 것은 오히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때라는 것이다. 나이는 그저 드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삶을 통해 풍부한 지혜를 축적하여 그만큼 삶의 경륜이 쌓인다.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삶의 이치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쏟아부어라. 그런 만큼 더 멋지게, 더 젊게, 더 보람 있게,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죽기 전에는 누구에게 못 받았던 걸 후회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못 주었던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늘 뭐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어른입니다. 무엇을 주기엔 그릇이 작아 제 그릇에 이것저것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저 5가지를 줄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좋은 것들은 늘어나는 나날이 되시기를 책 곁에 두고가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것들을 읽고